중국 외교관이 되어 니콜라스 마두로를 만나 악수하고 그의 집을 둘러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 2시간 후 미 특수부대가 지붕에 착륙해 마두로를 생포합니다.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중국이 마두로 생포에 대해 매우 분노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nuestro careo.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린 친구야. 나도 사랑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나는 가장 좋은 친구 중 한 명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만남의 타이밍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많은 밈이 생겨났습니다. 중국 외교사절단이 130노트의 속도로 지상 200피트 상공을 날며 지붕 위로 울려 퍼지는 먼로 독트린의 포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입니다. 밈은 잠시 두고 공식 중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반응이 변했습니다. 첫 반응을 보시죠. 첫 번째 성명은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미국의 노골적인 무력 사용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내야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 2022년 2월 24일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중국이 발표한 성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러 복잡한 요인의 결과라고 말했고 그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중국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지만 놀라운 점은 중국의 입장이 실제로 약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지 48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에게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반응이 중국의 초기 입장보다 부드럽다고 온라인에서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지금 2,500만 명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에 대한 다른 지도자들과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질문에 답하는 영상 클립이 있으니 함께 보시죠. 우리가 단지 석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이 오직 석유만 원하고 그들만의 부를 원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묻고 싶어요.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레파 레시피였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베네수엘라 사람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석유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 비베네수엘라 친구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을 베네수엘라에 필요한 개입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오랜 악몽이 끝나기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온 범죄 독재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지하 감옥에서 학생들을 고문하고 부유한 나라를 굶주림에 빠뜨려 빈곤하게 만들었으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수천 명을 침묵시키거나 살해했습니다. 저는 트럼프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을 비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억압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학대를 계속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지 마세요. 두 사실이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 정부에 반대할 수 있고 동시에 괴물이 더 이상 권력을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이념이 당신을 의도치 않은 폭군의 옹호자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수십 년간 악몽을 겪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목소리에 오늘 귀 기울여 주세요. 공정한 발언이라 모두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정권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반복해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그 나라를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데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 석유 회사들이 석유 경제를 관리할 거예요. 미국이 지난 세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의 단계도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전 정권 부통령이 현 대통령이란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을 보면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반응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영국, 기타 유럽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니콜라스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자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잠깐 훑어보기만 해도 이 성명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봤을 때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마두로를 지지하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 중인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카타르의 성명이었습니다. 카타르는 물론 미국의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고 우리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카타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카타르와 나토 5조와 유사한 보장을 체결했습니다. 카타르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그들을 방어한다는 의미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에 대한 공격은 카타르가 미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다. 카타르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에게 자제심을 유지하고 상황을 완화하며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이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큰 뉴스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같은 메시지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큰 분열이 있었으니 누가 지지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워서인데 멕시코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 공식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로 미국 작전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마두로가 미국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공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와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멕시코를 운영하는 것은 카르텔이지 그녀가 아닙니다.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면서 친절하게 네, 그녀가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정말 알잖아요. 멕시코를 운영하는 카르텔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카르텔을 제거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계속 아니요, 대통령님 제발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졌으니까요. 제 생각에 실제 숫자는 3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10만 명도 많은 숫자이지만 실제 숫자는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약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고로 캐나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쿠바 대통령도 있었고 그도 이 작전을 비난했습니다. 쿠바는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쿠바는 마두로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니, 맺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지금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실제로 쿠바에 많은 무료 석유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쿠바가 마두로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이나 보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작전 후 쿠바에 대해 말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쿠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인가요? 장관님, 아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쿠바 정부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쿠바 정부는 쿠바에게 정말 큰 문제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공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쿠바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마두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의 모든 내부 보안 부대와 내부 보안 체계는 전적으로 쿠바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둘시 로드리게스가 언급했듯이 적어도 정권 내부에서 일종의 식민지화한 사람들은 쿠바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두로를 경호한 사람들은 쿠바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아니라 쿠바 경호원들에게 보호받았습니다. 내부 정보기관 측면에서도 내부에 배치된 첩자들이 배신자가 없는지 감시하는데 그들 모두가 쿠바인들입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도 공동 성명으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가 반대한 것은 아니며 지지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라과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이미 별도 영상에서 다뤘지만 러시아인들은 일관되게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은 매우 정신없었고 대부분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원래 잠시 휴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못 보고 계신 거고 전부 오디오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실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을 늘리고 있어서 러시아 인프라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두로 체포 사건도 있지만 이란 시위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진행자가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12월 28일 시작됐으며 예멘 내전이 재격화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평화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2025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영상의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전쟁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광고 주풀만으로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 시 안급 시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영상을 자유롭게 보고 유튜브에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원하신다면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의 취재와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